코너스 안 돼. 물지 마. 제가 소리쳤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제 파트너 구조견 코너스가 진돗개 하람의 목덜미를 물고 있었습니다. 피가 튀었고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였죠. 역시 동양계는 안 돼. 본능이 없어.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하람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반격할 수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저는 그 개가 약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그건 약함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9일 후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6살 여자아이가 무너진 별장 안에 갇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구조견 4마리가 모두 멈췄던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에 상처가 남은 한국 진돗개 하람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진돗개를 개라고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날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캐롤라인 맨디스입니다. LA 소방국에서 20년간 구조견 총책임관으로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개들과 함께 훈련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훈련장 직원이 뛰어와서 새로운 테스트견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래요. 한국개라고요? 저는 솔직히 의외였어요. 지금까지 훈련소에 온 개들은 대부분 독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같은 서구 품종들이었거든요. 아시아 견종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보니 하람이라는 이름의 새하얀 개가 서 있더군요. 첫 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사람에게 달려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서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어떤 곳인지,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네, 얌전하기도 하고. 동료 교관 하나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얌전한 게 아니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람의 눈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영리함이 느껴졌어요. 20년 경험으로 봐도 특별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벌어졌어요. 코너스 안 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훈련소의 에이스인 점원 셰퍼드 코너스가 하람의 목 부분을 물어버린 거예요. 코너스는 4년째 우리와 함께 일하는 베테랑이었는데 새로운 개가 들어오면 영역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보통 다른 개들은 물리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반격을 하는데 하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으르렁거리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르코 하인츠 교관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르코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양계는 감정이 없어. 싸울 줄도 모르는 개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개가 구조견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거든요. 구조견은 때로는 공격성도 필요하거든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람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저는 그 개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치료받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었고 제 손길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무기력한 게 아니라 침착한 거였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어요. 저는 하람을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부터 시작했죠.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이런 건 모든 구조견이 완벽하게 해야 하는 기초 중의 기초거든요. 그런데 하람은 제 말을 바로 듣지 않았어요. 명령을 내리면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정말 지금 그래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 너무 늦었어. 미국 시스템에 안 맞아.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답답했거든요. 다른 개들은 명령을 내리면 즉시 반응하는데 하람은 왜 이렇게 느릴까? 구조 현장에서는 1초가 생사를 가르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고집만 세고 교감도 없어 보여. 동료 교관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특히 젊은 교관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함께 온 이상우 박사는 다르게 말하더군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는데 진돗개 전문가라고 했어요. 진돗개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판단하는 개입니다. 판단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개가 뭘 판단한다는 건지. 개는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20년간 수백 마리의 개를 훈련시켜봤지만 그런 개는 처음이었습니다. 박사님, 구조견은 즉시 반응해야 해요. 현장에서는 빠른 판단이 생명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상우 박사가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캐롤라인 씨, 진돗개는 더 빠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현장에선 냉소적인 반응만 가득했습니다. 하람과 함께 온 황색 진돗개 소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 모두 우리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해 보였거든요. 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개들은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장애물 훈련을 시킬 때도 일반적인 루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더라고요.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건 불복종이야. 마르코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다른 교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조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와 복종인데 이 개들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람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거나 다른 개들이 놓친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는 모습을 볼 때였죠. 그럴 때마다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무시했어요.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여전히 부족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람은 지시 무시, 훈련 반응 지연, 팀워크 부족 등의 이유로 퇴출 통보를 받았거든요. 소은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식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명령 수행도 미흡, 즉시 반응성 부족, 협업 능력 개선 필요.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는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우 박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켜만 봐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탁을 받았지만 이상우 박사만큼 진심이 느껴지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박사님, 저도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다른 개들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해요. 하지만 아직 이 아이들의 진짜 능력을 본 적이 없지 않나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짜 능력이라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얘네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하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구조견 훈련의 핵심은 반복과 조건 반사예요. 명령이 들리면 즉시 행동해야 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상우 박사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셨어요. 캐롤라인 씨, 혹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20년간 수많은 개들을 훈련시켜봤지만 이런 개들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명령에 즉시 반응하는 게 구조견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람과 소우는 정반대였어요. 다음 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상급자들도 퇴출에 동의했고 다른 교관들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결제서에 사인하는 순간까지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뀐 거죠. 새벽 4시에 비상호출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노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붕괴된 별장에 6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지휘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즉시 출동 준비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하거든요.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어요. 별장이 완전히 붕괴돼 있었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소방대장이 말했어요. 가족들은 아이가 2층 침실에 있었을 거라고 했지만 건물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즉시 코너스를 포함한 4마리의 최정예 소방견을 투입했어요. 코너스는 5년간 함께 일한 베테랑이었고 다른 개들도 모두 검증된 구조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성과가 없었어요. 개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되돌아 나왔습니다. 연기와 독성가스, 뜨거운 잔해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개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수의사가 보고했어요. 실제로 코너스도 헥헥거리며 지쳐 있었어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휘본부에서 구조 중단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력감에 빠졌어요. 구조견 총책임관으로서 이런 상황만큼 괴로운 건 없었거든요. 어딘가에서 6살 아이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철수하세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들을 데리고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엄마가 제게 달려왔어요. 제발요, 한 번만 더 시도해 주세요. 우리 에밀리가 거기 있어요. 그 여자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개들도 한계였고 건물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마리 개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야생개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하람이었습니다. 하람, 왜 여기 있어? 깜짝 놀랐어요. 하람은 이미 퇴출 처리됐는데 어떻게 현장에 온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우 박사가 긴급 상황을 듣고 혹시나 해서 데려온 거더라고요. 하람은 조용히 현장 앞으로 걸어왔어요. 다른 개들처럼 헥헥거리지도 않았고 연기에 기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현장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헬멧을 벗고 하람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전달되는 게 있었습니다. 하람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이야라고. 이상우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명령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가는 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하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람은 제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다른 개들도 실패했는데. 하람은 다릅니다. 이상우 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흔들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20년 경험의 전문가인 제가 왜 한국에서 온 박사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그때 소은도 나타났어요. 황색 진돗개 소은이 하람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개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최정예 구조견들이 포기한 곳에 퇴출된 개들이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하람과 소은의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람이 천천히 불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소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다른 개들이 실패한 곳으로 들어가는 진돗개들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람과 소은이 건물 안으로 사라진 후 긴장된 시간이 흘렀어요. 5분, 10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저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개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 그런데 18분이 지났을 때 소은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확하고 강한 신호였어요. 구조대가 즉시 재진입했습니다. 저도 방독면을 쓰고 함께 들어갔죠. 건물 내부는 정말 끔찍한 상태였어요. 온통 잔해와 유리 조각, 뜨거운 금속 파편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개들이 이런 곳을 통과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소은의 짖는 소리를 따라가니 붕괴된 계단 밑쪽에서 하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살 에밀리가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람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거든요. 유리 조각과 뜨거운 잔해들이 아이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야! 구조대원이 소리쳤어요. 아이는 탈진 상태였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람 덕분에 치명적인 부상은 피한 거예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동안 하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조가 완료된 직후 하람도 의식을 잃었어요. 너무 많은 연기를 마셨던 거죠. 그 하얀 털은 재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하람을 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람, 너는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줬어. 그동안 저는 개들에게 명령만 내렸어요. 복종만 요구했죠. 하지만 하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며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응급처치를 받으며 하람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하다고. 제가 20년간 만난 어떤 개보다도 뛰어난 구조견이라고. 이틀 후,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유튜브에도 구조 장면이 올라갔어요. 한국 개가 화염에 맞서 아이를 구하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람의 사진도 함께 실렸는데 그을음투성이가 된 하얀 털이 더욱 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걔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개는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그를 믿어주기를. 정말 그랬거든요. 하람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배제시켰던 거예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람을 통해 새로운 걸 배웠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훈련소로 돌아가니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토록 거칠게 굴던 코너스가 회복 중인 하람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굴복한 자세였어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람 주변에 조용히 앉아서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개들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누가 진짜 영웅인지를. 대단해, 정말. 마르코 교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진돗개를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람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우 박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소를 띠고 계셨죠. 진돗개는 복종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하람은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LA 소방국은 곧바로 한국 진돗개와의 정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하람과 소은은 우리의 새로운 팀원이 됐습니다. 국장님도 직접 나서서 환영식을 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진돗개들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서요. 마지막 날, 저는 훈련장에서 하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20년간 구조견을 다뤄온 제가 걔한테 배우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람과 소은이 푸른 하늘 아래 훈련장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요. 나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하얀 개, 그 아이가 내게 가르쳐 준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개들의 눈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명령보다는 소통을, 복종보다는 신뢰를 추구하게 됐죠. 하람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것. 기다림이 때로는 성급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다른 교관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개들에게 명령할 때 좀 더 신중해졌고, 개들의 반응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하람 효과라고 불렀어요. 6개월 후, 하람은 우리 소방서의 공식 마스코트가 됐어요. 아이들이 견학 올 때마다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람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진돗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 판단은 때로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람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때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20년의 경험도 한 마리 개의 순수한 판단력 앞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죠. 지금도 하람은 제 옆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 명령을 즉시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람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얀 털의 파트너가 언제나 옳은 판단을 내린다는 걸 알거든요. 하람은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에요. 저의 스승이자 동반자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어제도 새로운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산사태로 매몰된 주택에서 실종자를 찾는 임무였습니다. 다른 개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 하람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람을 믿고 따라갔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람과 함께하는 저의 새로운 일상이에요. 명령이 아닌 이해로, 복종이 아닌 신뢰로 이어진 진정한 파트너십. 20년 만에 찾은 새로운 방식의 구조견 훈련법이자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기도 해요.